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크입니다. 네. 중국 남부 광동성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그 비구름대가 며칠 내로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오지 않을까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네요. 야, 올해는 또 얼마나 심각한 날씨 피해가 있을지 벌써부터 긴장됩니다. 자, 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었죠. 주말 사이에 이제 이란이 자기들이 비록 어떤 공습을 당했지만 미사일도 아니고 소형 드론 몇 개 와서 다 격추시켰고 그 소형 드론도 보니까 결국은 국경 밖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날라온 게 아니라 국내에서 어떤 사보타주 세력에 의해서 온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스라엘한테 더 이상 보복하지 않겠다. 이거 별것도 아니네. 애들 장난감 수준이네요. 하면서 여기에 잇따른 어떤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그 자기 나라와 주변국들의 그 강경파, 이란 강경파 세력들도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달래는 쪽으로 갔죠. 이스라엘은 이란이 그렇게 나오니까 약 24시간에서 48 동안 아무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지금 고민을 했겠죠. 제가 그거 뒤에 딱 붙어서 미국이 코치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바로 미국이 어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미국 관리가 직접 확인을 해줘서 그것이 CNN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 미국 고위직 관리가 나와서 야, 우리가 뭐 최신 군사 정보 위성 뭐 이런 걸로 다 봤는데 그거 아니야. 이란 얘기가 틀렸어.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전투기가 쫙 해서 거기 근방까지 가가지고 미사일 딱 발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한테 다 여기 나와 자료에 다 촬영됐어. 미사일 3발 딱 쏘가지고 거기 정확히 타격한 거야. 근데 이란은 그 방공망이 호술해가지고 그 잡지도 못한 거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별말 안 했는데 이란이 나와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미국이 나와가지고 정리를 딱 해줍니다. 이란은 소형 드론 나와갖고 장난감 같은 공격이고 이스라엘에서 온 것도 아니라니까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 방에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미국이 오지랖 높게 나와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서방 세계에 쫙 퍼져가지고 어제부터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몇 편씩은 봤을 겁니다. 자, 이란의 주장과 달리 이스라엘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이 맞다! 심판처럼 나와가지고 딱 판정하고 확인해주는 미국.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 본인조차도 토요일 이란 공습 이후에 이란이 이렇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날라온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하는 이 이란 반론에 대해서 이스라엘마저도 무슨 소리? 우리가 전투기 날려서 엄청나게 지금 거기 때려부시고 온 거야. 말도 안 하고 가타부타 논평을 피하고 일단 침묵했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이 어떤가 그 추이를 주말 내내 살펴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이 목적은 뭡니까? 이란 내부의 강경파를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저쪽이 더 발끈해서 이쪽에 또 선을 넘는 공격을 하게 만들어서 처음에 뭐 때문에 시작됐나 다 사람들 잃어버리게 만들고 선동해서 우리가 피해자다. 저놈들이 진짜 위험하고 나쁜 놈들이다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연합해서 이란에 대해서 제재하자. 이놈들 테러 세력으로 다시 규정하고 정당화시키자. 이런 국제적인 공조를 일으키려는 그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손가락이 아니라 다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한번 이스라엘이 때려보고 자신들이 이렇게 반격했더니 방식이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또
가만 보니까 뭐, 야, 이러면 안 되지. 니네 이스라엘이 이거는 또 아무리 니네가 저기 이란한테 뭐 해서 니네 순서다 해서 반격을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거지 하는 그런 역풍을 맞는 게 아닌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가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48 동안 논평을 거부하고 지켜만 봤던 거죠, 이스라엘이. 이란은 자기네 강경파가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야,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야. 어? 앞에서 따따붙다 하면서 툭툭 건드는데 화가 나가지고 선빵 날리면 자 이제 재판 국제재판 법정 앞에 가면은 정당방위 해가지고 아니 저놈이 먼저 지금 나를 때렸는데 내가 정당방위입니다 하는데도 네가 근데 저기 몽둥이 들고 쳤다며 네 잘못이 더 커.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이 그러죠 보통. 그런 식이라 이겁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국제 여론을 몰고 가니까 분명히 선빵은 영사관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쳤지만 화가 난다고 강경파들이 형님 이걸로 치십시오 야구 빠따지고 치면은 국제사회가 바라죠. 사람 같지도 않은 놈들 해가지고 이란 넌 테러 세력으로 다시 규정해 하고는 국제 제재로 가려는 그 덫을 알기 때문에 계속 살짝 쳐도 아유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맞은 것도 없어요 하고 강경파들도 안심시키고 했던 건데 하루 지나서 미국이 직접 나서가지고 야, 이거는 이스라엘이 전투기로 때린 거 미사일 공습이 맞다고 대신 확인해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식은 국제사회의 일파만파 쫙 퍼지면서 이제는 이란 강경파 이란 국내에 있는 강경파 귀에도 들어가겠죠? 거기서 뭐 얼마나 언론 통제를 할지 모르지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라와 가지고요. 직접 이란 자국 영토를 겨냥해서 미사일을 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저번에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타격하고 판박입니다. 그러죠? 그동안은 서로 간에 원인을 돌리려고 그 중간에 있는 완충 세력들 시리아나 뭐 그런 국가,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런 친이란 세력, 그런 데 서로 이렇게 막 그런 데만 타격을 했었죠. 근데 이란이 6개월 동안 꿈쩍도 안 하니까 직접 이란을 타격을 한 거죠. 그래서 시리아의 영사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타격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역시 이스라엘이 전투기 띄워가지고 이란 본토를 때리고 온 거예요. 어떤 무장 세력 이런 애들을 때린 게 아니라 제3자를 때린 게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저번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타격하고 똑같은 공습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게 항상 우크라이나 전투에서도 제가 일이 안 커지려면 전선에서 돈바스 전선에서 싸우는 건 되지만 선을 넘어갔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거나 러시아 원래 영토인 지금은 러시아 영토로 인정되는 크림반도 깊숙한 데 안에를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때리는 거는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야야야 아무리 네가 화나도 이를 그렇게 키우는 건 안 되지 하면서 국제사회 역풍을 맞을 수 있고 그러면은 정말 큰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를 더 키운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도 지금까지 계속 뭡니까? 장거리 타격 미사일은 절대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어 했던 거 아닙니까? 기억들 하시죠? F-16도 그래서 안 된다 자꾸 미룬 거고. 하지만 계속 그 전선에서 싸우는데 서방에서도 자꾸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지쳐가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꾸 회의론이 일고 분열되고 하니까 결국은 1년, 2년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은근히 슬쩍 단거리가 아니라 중거리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살짝 도와주고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어떻습니까? 장거리 날아가는 드론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본토 깊숙이 막 때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거 니네가 했냐? 국제사회에서 물어보면 우크라이나도 말을 안 해요. 맞죠? 지금 제 말이 분명히 그랬었죠? 그리고 국제사회 눈치를 봐요. 그럼 또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는 식으로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한 3, 4일 뒤에 우크라이나가 나와서 그래 그 공격 내가 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봉합할 수 없는 서로 간의 강경파들을 자극하면서 이렇게 계속 2년, 3년 큰 전쟁으로 가는 거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즉 서로 간은 뭐 배후에 네가 있다, 네가 다 지원해줬냐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결국 일을 크게 안 키우려면 직접 우리는 여기 싸우기 싫고 우리는 여기에 관여 안 할 거야 하는데 그 나라의 본토를 직접 때리는 거는 그거는 누가 봐도 그쪽이 선을 넘는 행위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영사관을 때려서 했죠.
근데 그걸 또 여론으로 국제사회 여론을 꽉 잡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억울하다 하는데 안보리 이사회도 안 열어줬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몰고 가는데 이번에도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자기들 전투기 몰고 가서 거기 때리고 왔다는 거는 지금 예전 이란 영사관 타격한 것처럼 직접 본토 공격을 한 거예요. 물론 이란도 날렸죠. 자기네 영사관이 먼저 당했으니까 똑같은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고민 끝에 12일 동안 고민하다가 날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 일을 안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너는 이란 편이고 빨갱이냐 그러지 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 그래서 이란이 착한 편이다, 팔레스타인이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극렬 이슬람 세력과 테러리스트가 얼마나 나쁜지 많이 하는지 저도 압니다. 근데 우리 보고 너는 흑이냐 백이냐 해가지고 그러면 이쪽은 나쁜 놈이고 이쪽하고 대립하고 분열을 싸워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당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면서 자기들 배만 채우려는 제일 위에 있는 놈들이 우리를 선동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결국 미국은 지금 초반부터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중동 내에서 일이 더 커지는 확전을 절대 원하지 않고 양 국가 간에 맨날 이걸로 보복한다. 그럼 나도 보복해야지 하면서 서로 계속 보복이 계속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번에 주말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굳이 오지랖 피면서 이스라엘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거 니네가 진짜 뭐 어떻게 이라는 저기 소형 드론만 날렸고 밖에서 온 게 아니라고 하는데 맞아? 물어보니까 지들도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데 하루 만에 미국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대신 확실하게 그게 맞습니다 하고는 사실 확인해줬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이란 강경파 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미국이 이스라엘이 또 전투기 띄워가지고 저번 영사관 습격한 것처럼 직접 우리 본토에 미사일 때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곤란해지는 거죠. 이란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안 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오지랖해서 사실 확인해 준다고 지가 뭔 심판이라고 나와가지고 비디오 판독 해준다고 하면서 일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란 강경파들이 이제 이거 그냥 가만히 있기 힘들죠. 더구나 그 이슬람 혁명 세력의 아버지 뻘인데 그 동네에서 그 추종 세력들이 아버지가 무서워갖고 저거 보복도 못하나 그런 모습 보일 수는 없잖아요. 결국 뭡니까? 진짜 사실이 어찌됐든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란의 주장이 맞는지 미국이 아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와서 미사일 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일단 미국의 얘기가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이란은 당해놓고도 안 당한 척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더 이상 보복이 연장되는 게 자기들이 싫어서. 어쨌든 이란은 애써 못 본 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연쇄 보복이 이어지지 않도록 매듭 지으려고 했던 거고요. 토요일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국제사회 눈치를 보면서 행여나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먼저 나서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고 미사일 쏘고 왔어 하면은 국제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여론도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야 거기서 끝내야지 또 가가지고 저번에 영사관 니들이 그 전투기로 공격한 것 때문에 이 일이 처음에 터진 건데 이번에 또 가가지고 니네도 그러면 미사일이나 몇 개 날리고 드론이나 뭐 살살살 날려갖고 서로 정말로 약속 대련이나 하든지 하지. 근다고 가가지고 굳이 그 이란 방어막 레이더 방어막이 못 막을 최신 그런 기술이 있는 미사일로 거기를 꼭 공습을 하고 왔어야 되냐? 너 일을 정말 그렇게 키우고 싶냐 하고 이스라엘 타박 줄 수도 있겠죠.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고 나서 니네가 진짜 했냐? 이렇게 했냐? 이란이 말이 맞냐?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국제사회 여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란이 아니 이번에는 미국이 하루 만에 국제사회 눈치를 보면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신 앞에 나서가지고 이란의 강경파들을 자극한 겁니다. 야 여기서 하지마 쉬지 말고 땡 그만 쉬고 나와서 2차전 또 투닥투닥 해봐. 자꾸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당연히 이 전쟁을
중동 전체의 긴장으로 끌고 가서 브릭스 체제 안에서 이제 달러 기축 통화를 위협하려는 세력이 되려는 중동 세력들, 이란, 사우디 이렇게 꽉꽉 뭉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얘네들 다 찢어서 다시 예전처럼 발개발개 분열시키고, 중동은 항상 잊을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빵빵빵 쏘면서 브릭스 체제 안에서 불안한 지정학적 환경 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들 경제활동, 중동 경제가 전체가 위축받아서 중국, 러시아하고 경제교육하면서 확 다시 살려주고 그 안에서 자기들 브릭스 달러 만들어서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10년, 20년 동안 쭉 힘이 빠져 다른 데로 흩어지는 걸 막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맞죠? 지금 이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지금 이틀 전에 만든 손가락 말고 달을 보라 영상, 여기서 각 4개 국가에 관련된 4개 국가의 그 목표가 뭔지 우리가 봤었죠. 달을 보면은 지금 주말에 나온 얘기, 이게 왜 나왔는가, 그리고 지금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하지만 이런 내용을 처음부터 이렇게 꾹 보지 않으면 이미 21세기의 많은 현대인들은 이미 생각하기를 포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00년 전 사람들이 더 생각 많이 합니다. 특히 자기 스스로 정보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고하면서 뭐를 이렇게 고찰해가는 그런 두뇌 개발을 우리나라가 최근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했습니까? 아니죠. 공부 잘해서 사회 성공해서 너 판검사 되는 사람, 그런 고찰하는 사람, 그런 과학자들, 그런 사람 키워줬습니까? 아니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 비판 없이 다 받아들여갖고 누가 하나라도 그 정보를, 지식을 많이 알고 있냐? 그러죠? 누가 더 많이 암기하냐? 그걸로 우리는 그걸로 가치를 딱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공부는 제일 오래 살면서 입시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데 뭡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나 기자들, 뭐 정치인들 질문하는 거나 보면 이런 꿀먹은 벙어리들이 없어요. 그러죠?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 전부 스마트폰만 보면서 요즘 세대들은 더 이제 그렇죠? 맨날 뭔 일에 대해서 밑에 뭐 댓글들 가지고 이제 다른 뭐 채널이나 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싸우는 거 보면 결국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댓글들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드물어요. 전부 내가 아는 이런 사실인데 너 이거는 알고나 말하냐? 자기가 그냥 어디서 누가 데이터베이스에 방대한 그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고 있나?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만 안 맞는 사실이 있으면 이거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그런 식으로 나오죠. 인공지능이 사람을 그러면 금방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들에서 뭐가 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얘기해주는 그거면, 그런 주입식 교육과 지금 같은 비판하지 않는 사고로 되는 이 인간의 어떤 정신력이라면 지금 챗 GPT로 다 갈아야 돼요. 모든 사회 시스템에서. 걔네들이 그런 거 더 잘하잖아요. 무작정 있는 정보를 비판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인간의 능력이 지금의 인공지능을 앞서는 건데, 특이점이 와서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인간 사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건데, 이미 챗 GPT처럼 가진 정보들만 가지고도 쭉 뽑아가지고 방대한 누가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대량 학습을 해가지고 있냐.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의 지식인 양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이미 인간이 챗 GPT보다 열등합니다.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당장 이제 뭐 나오는 기사들 또 뭐 유튜버들 해가지고 전부 이런 내용 언론에서 하는 거 그대로 이제 앵무새처럼 떠들죠. 얼핏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지금 제목만 봐도 나오네요. 겁만 줬다는 미사일에 헛찔린 이란. 즉 이스라엘의 어떤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란 주장하고 다르게 직접 전투기 몰고 가서 이란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미사일 타격을 주고 온 게 맞다 하는 미국 주장이 딱 공표되니까 어제 하루 내내 뭡니까? 언론들은 이 사건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근본적인 영향과 숨은 목적 등을 알아보려 하기보다는 모두가 표면상의 흥미거리, 즉 야, 이스라엘의 그 우월적인 군사 시스템이 저 악의 축인 이란의 군사 방어 시스템을, 레이더 방어 시스템을 농락하고 그냥 깔끔하게, 응? 우리가 언제든 맘만 먹으면 니네 진짜 X 만들 수 있어. 야, 이렇게 차이가 나네. 통쾌한가? 그런 점만을 부각시키죠. 제목만 봐도 겁만 준 건데 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허가 찔린 이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유튜버들도 계속 이런 내용으로 이런 흐름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보를 퍼뜨리죠. 사람들이 선동 당하는 겁니다. 그대로. 가만히 보면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이스라엘이 왜 처음부터 미국이 확인해주기 전에 자기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투기 가가지고 미사일 세 방에 뭐 이렇게 때리고 왔다 자기들 뭐 비행 자료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뭐 항변을 안 했을까요? 왜 처음에? 왜 그랬냐면 이겁니다. 지금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위험한데 왜냐면 이스라엘의 이런 능동적인 공습 방법이 그러죠? 전투기 몰고 가서 사람이든 인공지능이든 가서 레이더망 피해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그 탑건 매버릭 형님이 한 게 그거죠? 그겁니다. 탑건 매버릭에서 우리 톰 크루즈 형님이 편대 이끌고 가서 한 게 그 중동 지역 들어가가지고 모든 그 레이더 방어 시스템을 피해갖고 막 낮게 막 협곡으로 방어 시스템 피해가지고 가서 끝까지 가서 샥 올라가지고 그 핵 뭐 어떤 그런 시설로 그 의심되는 데다가 그 막 벙커 밑에까지 뚫는 걸로 딱 타격하고 무사 기환하면 막 박수 쳐주잖아요. 지금 그 일입니다. 이게 즉 이란의 모든 방어막이나 레이더망을 피해서 능동적으로 전투기가 몰고 가서 몰래 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미사일을 딱 발사했다고 하고 성공시키고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쪽에서 언제든 그 작전을 명령하고 지휘하는 그 고위층에 있는 예를 들면 네타냐후 같은 어떤 미친놈이 살짝 못된 맘만 먹으면 그리고 아니면은 밑에서 어떤 지휘체계나 아니면 직접 전투기 조종사나 이런 사람들이 살짝 실수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 이란의 방어 시스템을 뚫고 가서 똑같이 공습을 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아주 민간인 구역이나 아니면 정말로 큰일로 번질 수 있는 핵시설 등을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공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로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맞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불장난이죠? 사실 이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노심초사 국제사회의 눈치를 봤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지적이 나올까봐. 그래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그 지역 전쟁을 그림자 전쟁이라고 하죠. 즉 이란이 뭐 했다 뭐 앞으로 뭐 농축 우라늄 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은 그 다음날 어디서 공습이 와갖고 전투기가 그걸 때리고 가요. 그러면 이거 앞만 봐도 누가 봐도 범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인정을 안 해요. 우린 몰라?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모르는 그림자 전쟁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했어 하는 순간 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가 마음에 들지만 않으면 자기들한테 위협이라고 판단만 하면 국제사회의 협약이나 조약이나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뭐 선전포고 하는 것도 없이 밤에 가갖고 저놈 죽이고 와. 저놈 저기 다 터치고 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더구나 핵 보유국가인데. 미친놈한테 핵 스위치 준 거나 똑같잖아요. 국제사회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다 해치하고 다 저기 못하게 막고 막 제재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움직임이 나올까가 항상 이스라엘은 우리가 한 거 아닌데 몰라. 누군가 했겠지.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그게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언제든 피해가가지고 능동적으로 몰래 가가지고 정말 일 한번 제대로 키우고 싶다 아니면 뭐 세계에 뭔 일이 터지는 나는 저놈을 너무 미워서 어떻게든 하고 싶다 하면은 이번처럼 가서 딱 군사시설 몇 개 딱 찍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민간인 시설, 종교시설, 중동 한번 다 뒤집어 져봐라. 아니면 핵시설 같이 뭐 핵전쟁으로 가든 뭘 해보자. 얼마든지 하고 올 수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위험성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야, 니들 뭐 서로 뭐 니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네, 티격태격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이다. 국제사회가 모여서 이런 방식의 보복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우려는 지금 고심해보지도 않고 그저 뭡니까? 제목만 봐도 우리는 겁만 줬다. 우리 뭐 이게 뭐 별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만들죠. 사실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겁만 줬다. 그저 이스라엘은 살짝 겁만 주려고 아주 별것도 아닌 일이었다라는 이런 이스라엘이나 할 수 있는 변명을 언론에서 대신 해줘요. 서방에서 저기 이제 서방 정권의 그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데서 얘기하고 그런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기자들 모아놓고 갖다 주면은 일부 선진국들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를 판단해서 새로운 기사를 쓰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받아 적어도 그대로 번역해갖고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확성기 역할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시설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더라. 참 신사들이네. 자, 이런 점만 아름답게 부각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주말에 이란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지금 1000명을 토요일날 했는데, 그때부터 바로 한 게 뭡니까? 토요일부터 이란이 우리 강경파들도 아무것도 안 하게 우리가 꽉 단속하고,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별것도 아니니까 애들 장난감이네, 보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니까 바로 한 게 뭡니까? 예, 가자지구 남부 피난민들의 마지막 보루처인 라파 지구에 무차별 공습 바로 재개했죠. 언제는 뭐 6월절쯤에 뭐 조금 며칠 있다 할 것 같이 얘기하더니 그 말 나오자마자 이란이 우리는 꼼짝 않겠다 하자마자 바로 공습 재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여기 또 우리가 공습해서 민간인들 죽고 애들 명명 죽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란 안에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강경파 무장 세력들이 지금 뭡니까? 맨날 티격태격 하는 게, 팔레스타인 난민 학살 끝내면 우리도 너희 안 건들게, 걔네들이 지금 헤즈볼라나 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강경파들 자극해가지고 이란 압박해가지고 더 이렇게 뛰어 들어와 자극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 자극하기 위해서 힘없고 빼먹고 죄는 그 나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민간인들하고 아이들 목숨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다 피난 가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가자지고 들어가면서 남쪽으로 피난만 가면 안전한데 왜 안 가면서 몰았어요. 그리고 남쪽 끝에까지 몰아놓고 남쪽 이집트로 탈출하는 국경도 다 막아놓고 어디도 못 빠져나가게 하고 남쪽 지근지근 밟으면서 씨를 말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격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접경 도시까지 남쪽 최남단까지 지상공세를 확대할 것이다. 완전히 씨를 뿌리 말리겠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죠. 인종청소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지금 거기에 가자지구 전체 민간인 인구 중에 약 절반 이상이 대피하고 모여 있는데, 거기 공습에서 쑥대밭 만들면 사람들 거기서 살아남아도 다 굶어 죽고 끝납니다. 병 걸려 죽고 치료 못 받아서 죽고, 병원도 지금 다 없애놨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제 국제사회 여론을 못 이겨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공습하는 거는 우리 미국도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뭐 바이든이 노발대발했다고 그런 뉴스 나왔죠. 그런데 이 토요일 날 어떻습니까? 네타냐후가 이란 니들이 뭐 가만히 있고 참겠다고, 이것도 참을 수 있을까 볼까 하고 라파 막 민간인 때리니까 그날 바로 미국 하원에서 이스라엘 군사 지원안 통과됐어요. 그래서 SNS에다가 네타냐후가 이날 감사합니다 친구들, 감사합니다 미국이라고 편지를 썼답니다. 정말 네타냐후가 라파지구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말리고 싶었으면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미친 개가? 그럼 지원 끊으면 되잖아요. 지원 끊고 협박거리나 뭐 딜 하는 거 갖다 놓고, 너 지금 라파지구 들어가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도 이거 해줄 수 없어. 그 정도 노력도 못 해요? 안 하죠? 그냥 지금 바로 또 지원해주죠. 물론 그 예산 하원에서 그 지금 통과된 그 지원비 명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막인 아이언돔, 또 순전히 방어적인 측면에서 쓰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얼마 지원, 이렇게 돼 있고, 또 팔레스타인 피난민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민간인들에 대한 구호 지원금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미국 내 반전 여론을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난 3년간의 우크라이나 예산 지원에서도, 예전에도 이거 제가 기사 한번 우크라이나 시리즈 할 때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서도 드러났는데, 분쟁 지역으로 군사물자나 예산 지원 주면서 이거는 꼭 이런 데다 써라 하고 줘도요, 그 전쟁으로 혼란한 그 속으로 썩 흡수되면요, 그게 어디에 얼마큼 제대로 쓰였는가 아무도 그거 추적을 못해요. 서방 세계들도.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2년 만에 드러난 게 뭡니까?
전쟁이나 이런 거에 쓰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준 모든 돈이 그 안에 있는 부패 세력이 지원 예산 다 꿀꺽하거나 어떤 놈이 군벌이 아니면은 애초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여기다 쓰라고 돈 줬는데 얘네들은 전쟁에 이쪽에 쓰고 싶으면 맘대로 그 나라가 쓰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남용하고 심지어 엄청난 최신 무기라고 서방이 다 지원해줬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밀매됩니다. 주변 나라에 팔아요. 그거를. 지들 전쟁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드러났거든요. 세계 어디 분쟁 지역이나 일단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허점 나중에 사실상 통제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미 가자 지구에서는 드러난 게 뭡니까? 그동안 미국이 지원한 폭탄들이 난민지구 공습에 계속 쓰여가지고 유엔이나 그런 데 하니까 이거 다 미국 폭탄이네. 난민들 여기 막 멍텅구리 폭탄에서 사람들 다 죽은 거 보니까 미국 폭탄이네. 거기다 다 쓴 거 다 드러난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구호민들한테 저기 뭐 구호 물자 뭐 줘라 했는데 구호 지원 현실적으로 못하게 다 위협하면서 다 끊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방해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명목상 이제 사실은 그걸로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를 거 뻔히 알면서도 미국은 또 지원해줬다 이겁니다. 미국과 G7 그리고 그들을 조정하는 배후 금융 세력은요. 이처럼 사람들을 계속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가면서 이렇게 언론에서 맨날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들을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대로 받으면서 세뇌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맨날 뭐 저기 녹음한 거 틀어놓고 나는 성공한다. 나는 돈을 벌 것인다. 뭐 잘 때도 막 그런 거 듣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 모든 뉴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저놈들은 나쁜 놈들. 우리가 한 거는 무조건 신사적인 거. 은연중에 계속 그런 이미지를 우리한테 세뇌시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더 일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잖아. 가만 보니까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치인들과 국제사회에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걔네들이 국민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우리를 계속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이미지를 주입을 시키고 있잖아요. 왜? 바로 그들의 진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 뭡니까? 진짜 목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이란을 제일 나쁜 놈, 테러 조직 이런 걸로 해서 예전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제재하고 그게 이란이 미워서 그러나요? 아니죠. 중동 전체로 혼란의 전국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브릭스 요거 기축통화 패권전이라 이겁니다. 지금 금융전쟁이고 화폐전쟁입니다. 예. 자, 요거 엊그저께 회원 영상에서 제가 소개했던 건데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얼마 전에 4월 초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 경제계에서는 가장 지금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이고요. 미국 금융세력의 제일 큰 하수인이고요. 예, 은시장 조작도 담당하면서 이번 달러 기축통화 제2패권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약 1년 전부터 이 사람을 제 블로그에서 꾸준히 차기 미국 대통령감으로 미국 금융세력이 언젠간 밀어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 뭐 AI가 뭐 대단하다 세계를 바꿀 것이다 그거에만 집중하는데 뒤에 진짜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최근 사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어떤 일도 압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전쟁은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인 핵 무기의 망령이 최후의 결정자로부터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란이 우라늄 핵 농축 저거를 핵 무기로 조립해서 만들기만 하면 저 악의 축놈들이 언제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른다. 저 광신도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를 위한 최선의 보호책은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이다. 즉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미국과 G7 우리 자유수호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란 저 멍청한 놈들이 나중에 핵 가지고 장난치기 전에 그 전에 이것이 정말 큰 전쟁으로 퍼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필요한 모든 일이라면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선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 크게 이제 2년 전에 그 퍼뜨릴 때도 마샬 플랜 운운하면서 전 세계 참여를 유도를 했던 경제계 참여를 유도하고 그때도 선봉장에 섰던 행동대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국제 질서를 이렇게 개편하고 동시에 새 브레턴우즈 체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브레턴우즈, 2차에 1970년부터 시작된 페트로달러의 2차 브레턴우즈인데 앞으로 브레턴우즈 3.0 가보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달러와 환율과 기축통화 체제를 만들자. 지금 브릭스에서 지금 점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브릭스가 이제 정말로 예상대로 몇 년 동안 점점 그들의 예상대로 잘 크게 되면은 기축통합 달러 패권은 점점 옅어지면서 무너지는 거고요. 그게 싫으니까 지금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세계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이것들을 이 못된 놈들 핵무기 망령을 막아야 된다 지금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아까 전투기로 주말에 공습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비공식 핵 보유 국가거든요. 핵탄두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광신도의 망령인 이놈들이 오늘 밤이라도 맘만 먹으면 이란 레이더망 무력화 시키면서 전투기가 탑건 매버릭 형님같이 날아가가지고 이란의 어떤 주요한 데를 크게 때리고 그래서 이란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강경파한테 밀려서 더 큰 보복을 하고 그러다가 이 미친놈이 궁지에 몰리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사람을 끝까지 실각시키려고 하고 하면 궁지에 몰리면 아무도 모르게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제가 볼 땐 이놈이 더 위험한 놈 아닌가요 지금? 어쨌든 브레턴우즈 새로운 브레턴우즈도 논의해보자. 이것은 화폐에 대해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게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주말 사이에 또 지금 이란이 원래 원래는 이제 그 자유세계처럼 좀 자유로운 나라였죠. 자본주의 이런 데처럼. 그래가지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60년대까지는 대단한 나라였죠.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같은 어떤 종교에 경색된 이상한 꼴통나라가 되기 전에 마지막 이란의 그 왕조의 마지막 그 후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구한말 뭐 고종 순종 뭐 그런 정도 후손이 되겠죠. 이 사람이 축출당하고 쫓겨납니다. 해외에 지금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반이란 어떤 운동 같은 거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반이슬람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또 나와갖고 인터뷰를 하죠. 누군가 또 밀어줬겠죠. 뭐라고 했냐. 지금 일이 이렇게 지금 중동 지역이 위험해진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미국, 유럽 니네가 너무나 그동안 온화하게 지금 대처를 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아주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더 늦기 전에.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전 세계가 다시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해라. 테러 조직 규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그런 뭐 경제 제재나 모든 그 국제법을 뛰어넘는 모든 경제 제재, 군사 제재 이런 게 갑자기 가능해집니다. 그때부터는 규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옛날 미국의 레이건이나 영국의 대처 수상 철의 여인이라는 대처 수상처럼 강경파로 나가서 아주 이란을 지금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시대처럼 그때처럼 우리가 그런 부활이 필요하다. 자,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죠. 또 사방에서 지금 당장 당신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중국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눈뜨고 잘 봐라. 보이지 않느냐?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리아까지 껴서 끌고 가서 세계를 반 가를 거라고 1년 반 전부터 제 영상도 있습니다. 결국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항상 악의 축 연대하고 엮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연대 책임으로. 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구에서 결단력 있고 강력하고 조율된 리더십 측면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 행정부한테도 이란 제재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란이 뭐 별 제재나 받았냐? 이번에는 더 강력한 경제 제재 해야 된다고 주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물론 이 사람도 지금 이란의 이슬람이 마음에 안 들겠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 보면 딱 이 기축통화 세력이 지금 끌고 가려는 거에 딱 맞는 누가 연설문 써주기나 한 것처럼 정확히 또 그 방향으로 선동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끊고 가겠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얘기, 그리고 또 누가 저기 비트코인하고 뭐 다른 채권 문제 살짝 질문해 줘서 제가 주말에 답변 한번 쭉 달았는데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보고, 지금 이란에서 지금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을 자꾸 이런 모양으로 전 세계인의 또 어떤 여론을 생각하기를 포기한 많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또 선동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처럼 선을 넘는 확전되는 양상, 서로 간의 본토 공격이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선도 그걸 굉장히 꺼려하면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렁이 담 넘어간 듯이 서로 간의 깊숙한 본토 공격 그냥 막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절대 이 전쟁은 지금 언제 뭐 휴전될 거라는 이제 뭐 어떤 희망도 없죠. 휴전이 우크라이나가 설사 폭삭 망해도 이 전쟁은 안 끝나죠. 이미 그 연합 국가 모든 거를 다 나토로 다 가입을 2년 동안 시켜놔 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동 방어하겠다고 미사일 거기다 갖다 놓는 순간 거기서 미친놈이 손가락만 누르면 모스크바 이제 크렘린궁 빵 터지니까 모스크바도 잠 못 자고, 자, 절대적인 지금 분쟁으로 계속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란도 지금 서로 간에 본토 공격이 지금 어물쩍 서로 간에 가능해지는가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번 토요일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서 또 한 번, 저는 이제는 영사관이 아니라 이란의 본토를 그냥 서로 간에 대공 방어막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무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대공 방어막과 레이더망을 피해서 능동적으로 가서 몰래 타격하고 올 수 있는 공격을 살짝 해놓고, 야,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본토 공격은 안 되지, 그런 여론이 나오나 보고 자기가 얘기했다가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미국이 대신 힘 있는 미국이 나서서 이거 지금 전투기가 가서 공격한 게 맞아 한 다음에 바로 여론몰이 확 하면서 아무 소리도 또 못 나오게 만들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정말 이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음번 공격이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무조건 이 일을 우크라이나 전선을 지금 유럽 전체 대 러시아의 전선으로 완성시켜 놓은 것처럼 큰 전선을 완성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굉장히 빠른 실행력이 지금 엿보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곧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